지역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하토야마 전 총리의 훌륭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문제보다는 당면 문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 간에 합의한 공동선언은 과거에 94년 제네바 북미 기본 합의, 그리고 2005년 베이징의 육자 회담 합의에 비해서 상당히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합의된 북미 합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북한이 영변 핵활동을 중단한다. 그러면 중단 3개월 후에 미국은, 둘째, 중단 3개월 후에 3개월 내에 수교 협상을 개시한다. 셋째,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한다. 미국이 책임하에. 물론 그 돈은 우리가 70%를 냈습니다. 근데 2005년 9.19 공동성명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베이징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은 첫째, 북한의 비핵화, 둘째, 북미 수교, 북일 수교, 셋째, 대북 경제 지원, 넷째,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한다. 다섯째, 이상의 합의 사항들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행한다. 그런데 이번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은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셋째, 북한의 비핵화, 넷째, 미군 유해 송환. 과거의 합의들과는 완전히 순서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에 정상회담이 끝나고 단독으로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극찬을 했고 신뢰한다. 그리고 종전선언도 하겠다 하는 얘기를 재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6.12 합의가 종래 합의와는 순서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 세 가지 문제가 삼위일체로 추진되거나 또는 동시이행 원칙에 의해서 동시이행 방식으로 북핵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러나 후속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협상의 격언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북미 정상 간 핵 합의 이행 문제가 미국 실무진들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은 북한의 선행동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되풀이해왔던 북한의 선행동 요구를 다시 되풀이하는 그런 인습의 굴레로 빠져들어갔습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자진해서 첫째,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하고, 파괴 정도가 아니라 완전 파괴를 했습니다. 둘째, 동창리 미사일 발사 엔진 해체 및 발사대 해체 등 선제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의 종전선언 등 상응 조치를 요구했지만은 미국 실무진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거나 일체 언급하지 않으면서 대신 북한에게 핵신고와 사찰 수용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9월 19일 날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평양선에서 북한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은 영변 핵시설 파괴 수준의 추가 조치를 할 수도 있다 할까지 했습니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면서 핵신고 및 사찰 수용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8일 뉴욕에서 예정되어 있던 북미 장관급 회담이 불발된 것도 사실은 상응 조치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내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또 이종혁 선생은 이런 데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이런 데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묻지도 않았습니다만 제 경험을 가지고 짐작컨대 아마도 별로 그렇게 성과가 없을 것 같다. 뉴욕으로 가봐야 빈손으로 돌아갈 것 같다. 상응 조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래서 북쪽에서는 비행기를 2번씩이나 연기해가면서 기다렸지만 안 되니까 못 가겠다 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6.12 직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시간 내에 북한 비핵화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미 실무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 북한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치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핵 문제에 관한 한 이제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북핵 문제에 관한 솔직히 말해서 미국과 북한은 갑을 관계에 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보다는 우리에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우리에게는 미국의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주목해야 될 대목이다 하는 말씀이죠.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될 경우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통해서 핵을 폐기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처음에는 CVID를 얘기하다가 FFVD라는 말로 바꿨다가 다시 11월 9일 날 펜스 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떠나면서는 다시 또 CVID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CVID, FFVD, CVID를 얘기하면서 내용은 북한의 선조치를 계속 요구하면서 비핵화 이전의 체제 해제는 일치 없다. 그런 건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아주 노골적으로 견지하고 또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그리고 사찰 검증을 받으면은 그 후에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정립된 미국의 북핵 정책이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부시 정부 때 북핵 문제 해결 보관으로 생각을 했던 리비아 방식으로 복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부에 있으면서 미국으로부터 리비아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푸는데 협조해달라. 평양 가면은 그 얘기를 좀 해달라 하는 얘기를 직접 동아태 차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부시 정부가 선 비핵화 후 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 방식을 북한에 적용하려 하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은 2006년 7월 4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고
10월 9일에는 2006년입니다. 10월 9일에는 1차 핵실험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원칙과 오바마 정부의 무책임한 북핵 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 때문에 6자 회담이 열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6자 회담이 2008년부터 열리지 못한 그 10년 동안에 북핵 능력은 아주 고도화됐습니다. 6차례 핵실험을 마무리했습니다. 6차까지. 그리고 드디어 작년 11월 29일에는 13,000km짜리 사거리가 확실히 나오는 ICBM 대륙간 탄도탄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2003년 리비아가 영국의 중재로 미국의 선의를 믿고 선비핵화를 한 후에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한 후에 경제 지원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수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다피는 2011년 반정부군과 정부군이 싸우는 그 와중에 현장에 나갔다가 어디서 날아온 총탄인지 모르지만 그 총탄을 맞고 길거리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에서는 리비아 방식에 대해서 거의 트라우마에 가까운 그런 입장을 보여왔던 걸로 저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리비아 방식을 연상시키는 선비핵화를 계속 고집을 하고 또 그걸 관철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미국의 특징인 대국주의의 발로만이 아니라 그 진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우리가 일단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위는 무엇인가?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과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로까지 소위 성격 규정하면서 포괄적 합의 후 단계적 이행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시키려고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다녀오고 지금 현재 에이펙인가요? 저게 동남아에 지금 가 계십니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관계 선행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 요구를 한미공조 파괴로 규정하면서 선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미국의 북핵 정책에 한국이 따라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실무진들의 입장이 약간 다른 것 정도로 이해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서두르지 않겠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결국은 실무 관료들의 페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슬슬 말려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가 더욱 현실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미국이 선비핵화 후 보장, 즉 리비아 방식을 계속 밀어붙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저는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외교부 미국연구소 소장 명의로 논평도 발표됐지만은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과 북한이 중간 지점에서 북핵 문제를 봉합하려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중이 동북아에 패권을 놓고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와 압박의 일환으로 또는 그 전략 차원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면은 북핵 문제를 봉합하고 그러면서 북미 수교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문제를 요즘 말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고 ICBM과 미래 핵을 동결시키는 수준에서 북핵 문제가 봉합이 된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컨틴전시 플랜이랄까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면은 한국이 나서서 중국, 러시아, 일본과 협조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조금은 더 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해서 6.12 싱가포르 합의 이행 프로세스가 시작되도록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방남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마저 금년 내 빨리 11월 중에 한디 늦어도 12월 초에는 4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물꼬를 트는 단초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북한이 이렇게 나온다면 대신 북한이 선 조치를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리비아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 체제 안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한반도 유관국들이 협조하는 그런 국제 협조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국은 어차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고 할 때 남북, 미, 중 네 나라는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 그 평화협정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그럴까 유지 강화를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일본이 그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그런 어떤 조약을 체결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해야 됩니다. 협상과 평화체제 구축이 진행되면은 적어도 리비아 방식으로 미국이 북한을 어찌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